자, 정유라 씨 걱정 없어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이미 최순실 씨, 엄마 최순실 씨가 보낸 변호인과 귀국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자, 강병기 기자,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앞에서 보셨던 그 영상에서는 정유라 씨가 뭐 엄마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형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들었지 제대로는 못 들었다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법조 현장 기자가 취재해온 바에 따르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지난달 4월 5일에서 9일까지 최순실 씨가 보낸, 그러니까 변호인,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보낸 변호인이 직접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를 만난 건데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눴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 가지 않으면 영영 미아가 된다. 죄를 청산하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엄마 의견도 같다라면서 최순실 씨의 뜻을 좀 이미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정유라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젊은 청춘을 한국의 감옥에서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대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선 변호인이 한국에 가서 체포되고 구속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수사를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방금 또 이후에 좀 어떻게 좀 구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달에 최순실 씨가 변호사를 덴마크로 보냈고, 그때서야 딸 정유라 씨 보고 들어오라 설득을 한 건데, 어찌 보면은 정유라 씨의 당시 답변 내용, 자, 한국 들어가면은 네. 내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했다라는 거네요. 순진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자, 양지민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자, 최순실 씨가 딸한테 변호사를 보내서 들어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판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은 최순실 씨는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딸인 정유라 씨가 한국에 오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대로 조사만 받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가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보내서 그 송환에 응해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학사농단 부분이라든지 정유라 씨가 개입되어 있는 학사농단 부분,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말 특혜를 받은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상당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라는 점, 그리고 장시호 씨가 또 다음 달에 이제 구속기한 만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추가 기소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장시호 씨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내 딸인 정유라 역시 조사에만 잘 응하고 만약에 혐의점이 있고 만약에 처벌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감수를 한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딸의 새 출발에 있어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재판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뒤집어 쓰고 있는 상 딸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을 게 아니다라고 변호인들하고 상의했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네. 자, 최석호 기자. 근데 국내 송환을 계속 정유라 씨가 거부했었는데 이런 말도 했대요. 한국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다. 이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최순실이 보낸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의 변호사는 정유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에 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죄를 청산하고 그냥 잘 살아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유라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젊음 그리고 내 청춘을 모두 감옥에서 바쳐야 하는 것 아니냐. 체포되고 구속될 각오는 돼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내가 유죄가 나고 하면 나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최순실의 재판은 구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유라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업무 방해, 일의 부정 입학 때문이죠.
그다음에 제3자 뇌물죄, 삼성에서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국외 재산 은닉, 21살짜리가 4억이 넘는 본인 명의의 독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찰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안재민 변호사님, 그 정유라가 현지에서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 아들에 대한, 본인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굉장히 모종을 드러내고 나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에 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더 두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로 보자면 어린 나이고 한 번도 이런 형사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나는 아들과 같이 있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뭐 언제든지 한국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아직은 그 덴마크 오늘 오기 전까지는 덴마크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피고인이나 혐의점을 받고 있는 그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가면 뭐 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나는 당연히 구속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항소까지 해가면서 지연을 시켜오다가 그러다가 사실상은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돼서 결국에는 한국에까지 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판단이 엄마가 급파한 변호사가 설득한 결과라는데요. 국내로 송환된 정유라 씨,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자, 억울하다, 모르겠다,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까지만 알았다 그래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유라 씨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상당 부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삼성의 말을 이제 뭐 수혜로 받았다든지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화여대 입학한 것도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정유라 씨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내가 수혜를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방조를 했다거나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변호인의 지시를 받았든 본인이 생각했든 간에 어쨌든 나는 그 책임 부분은 떨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유라 씨 입장은 앞으로도 그래 내가 수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하지만 나는 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고 다 엄마가 개입해서 한 것이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사실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제가 스포츠부 시절에서 만났던 승마 선수들, 동료 선수들 만나면요. 밥 먹다가 좀 얘기가 나온 건데 본인이 삼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뭐 대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소문처럼 자기가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수도 있는 그런 소문인데 본인이 입을 열고 다녔다라고 좀 얘기가 소문이 좀 돌고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게 지금은 모른다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시지만 전략적으로 모른다고 했지만 이게 또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좀 어떻게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도 상당히 동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고교 시절에는 지금 엄마랑 좀 다툼이 있으면서 폭로 기자회견까지 열겠다라고 또 얘기한 일화가 있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직접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설명한 그 장면이 있었습니다. 직접 한번 진중권 아, 교수죠. 진중권 씨죠. 노승훈 시장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네, 얘기인데요. 들었다고 하는 거죠. 한번 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그렇죠. 노승일 씨가 얘기를 하기를 뭐라 그랬냐면 애가 고등학교 때 엄마 아빠가 나 안 돌보고 맨날 대통령하고만 논다 열받는다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려고 해석되려는 거예요. 그걸 폭로하겠다고. 그러니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애라는 측면이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강병규 기자, 이게 지금 노승일 씨가 그 승마 문제 때문에 같이 정유라 씨랑 독일에서 체류하면서 들었던 얘기들을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정유라 씨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좀 직선적이고 이렇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자기가 어떤 게 숨기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얼굴에 좀 드러나고, 그리고 어떤 거를 뭐 꼭 가지고 싶다, 어떤 거를 좀 차지하고 싶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사실 그거를 쟁취하고만은 좀 약간 고집스러운 성격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물론 어머니의 그런 지원이 있었겠지만, 이런 것들이 좀 동료 선수들 사이에서 나오는 걸 봤을 때, 본인이 원하는 거, 본인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그때 수시로 좀 변덕도 상당히 심하다고도 얘기가 나왔었고, 따라서 이런 진술 같은 게 좀 변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자, 최 기자, 그런데 이 두 모녀 관계인데 정유라, 최순실 씨의 이런 갈등 문제가 오늘 한 법정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서 그 증인으로 나왔던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의 증언으로 어떤 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그 정유라가 가출을 해서 나는 엄마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이 상황을 보면 당시에 아들을 출산하고 그 당시 남자친구였죠. 최순실이 신주평 씨와 그 아들을 굉장히 싫어하다 보니까 정유라가 가출한 겁니다. 그래서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최순실의 부름을 받고 가서 좀 데리고 오려고 그랬더니 나는 엄마 없다. 난 그런 엄마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입국하는 모습에서도 그러한 뉘앙스를 잠깐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도 없고 내가 무슨 과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사실 다 자기 엄마인 최순실이 한 거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그런데 딸 본인조차도 엄마를 감싸지 않는 모습, 저런 모습이 갈등설이 빚어왔던 관계였다. 이런 것을 좀 입증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딸의 출산 그리고 딸의 전 남편이죠 신주평 씨를 띄워놓기 위해서 뭐 조폭까지 동원됐다 이런 소리들이 나왔던 건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 그런데 최순실 씨는 국내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딸과 손자에 대한 끔찍한 모정애를 드러냈었잖아요. 특히 특검에서 우리 딸과 손자까지 협박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소리를 쳤었는데 오늘 입국 장면을 최순실 씨가 볼 수 있었을까요? 만약 변호인을 통해서 소식은 들었을 텐데 어떤 심정을 좀 느꼈을까요? 제가 입국 장면은 사실 보기는 뭐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겠지만 아마도 그 담당 변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가 나왔었지만 최순실 씨 역시 이제 변호사를 보내서 덴마크까지 보내서 들어와라라는 입장을 전달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귀국한 게 뭐 정말 전혀 처음 듣는 소식은 아니어서 의외로 담담하게는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최순실 씨가 앞으로 이제 걱정되는 것은 딸이 과연 지금 검찰이 굉장히 압박해서 수사에 들어갈 텐데 그 조사를 받으면서 과연 이걸 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가장 걱정스러울 거고요. 본인도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만나서 마음 같아서는 같은 구치소에서라도 뭐 당연히 분리를 하겠지만 어쨌든 만나서 이걸저걸 코치를 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현실적으로 절대 이제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답답할 것이고 또 아마도 이제 딸에 대한 애정을 계속해서 보여왔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제 과정을 지켜보다가 딸이 좀 불리해진다라든지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하다, 내가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언제든지 사실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아까 최석호 기자가 얘기했지만 오늘 정유라 씨 입국하면서 자기가 이화여대 무슨 과에 다니는지도 입학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말이 참 황당하더라고요. 거기에 그 학교, 그 과에 입학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생이 고생을 했고 그 정유라 씨 때문에 그 과 진학하는 걸 포기한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자, 정유라 씨 이런 가운데 과거에 서민들을 울리는 발언을 했었죠. 자, 부모의 재력도 능력이다. 자,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표명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런 과거에 본인이 돈도 실력이다라고 발언을 올리시면서 네, 제가 국민들에게 그거는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그땐 참 어리고 너무 그때 제가 좀 다툼이 있어가지고 제가 하도 막 돈으로만 말을 탄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그래서 저도 욱하는 마음, 어린 마음에 썼던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아기가 있는데 제 자식이 어디 가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속상할 것 같아요. 자, 최석호 기자. 정유라 씨가 저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서 다행이고요. 저 사과가 정말 진심 어린 사과였으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 말을 두고 얼마나 국민들이 분노를 느꼈고 어이없어 했습니까? 정말 과거에 돈은 실력이다. 능력 없으면은 말을 하지 마라. 이런 얘기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도 정말 진심이 어린 사과였다면 국민들도 조금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양진희 변호사님, 저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정유라 씨, 최순실 씨 모녀. 어찌됐건 간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지만 저의 관심 사안이 곁다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관심은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일 것 같은데 정유라 씨의 오늘 입국이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 중에 하나도 삼성과의 이제 그런 부적절한 관계,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그 핵심의 축에는 이제 수혜자인 정유라 씨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도 아마 그 정유라 씨의 귀국 소식을 지켜보면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일 텐데요. 여러 가지 사실 생각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은 그전에는 굉장히 친밀하고 도와주고 싶은 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일단은 최순실 씨와 사실 등 돌린 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 정유라 씨는 처벌받아야 될 대상이고 나는 정말 몰랐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심정도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한편으로는 근데 정유라 씨가 다 모든 책임을 지게 되고 최순실 씨가 책임을 지게 되면 본인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유라 씨나 최순실 씨가 처벌받아야 되고 난 억울하다라는 심정과 하지만 이들이 처벌받으면 본인도 같이 입장에 처하게 되는 조금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일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사실은 이영선 경호관 재판, 이영선 경호관이 지금 비선진료 방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강명규 기자. 네. 무슨 이유를 댔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후 4시에 이영선 경호관의 재판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느냐가 관심사였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특검팀은 일단은 전 대통령이지만 강제로 일단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강제로 일단 재판장에 나오게는 할 수 없었다라면서 오늘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일을 달라, 그때 다시 출석하게 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미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영장을 줬는데 일단 집행이 되지 않지 않았냐라면서 집행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렇게 구치소에 붙잡혀 있는 피고인의 같은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가 없습니까? 강제 구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네. 보셔야 됩니다. 사실 구인장이 발부가 됐으면 그거에 따라서 강제 구인을 얼마든지 해올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에서는 아무래도 좀 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강제로 소위 말해서 끌고 오는 것까지는 조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이는데요. 법적으로 원칙상으로 보자면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증인이 출석을 안 하면 이렇게 구인장을 발부해서 네. 구인을 해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유일한 사실 민사소송과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구인이 가능했으나 특검이 한 발짝 물러서서 일단은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기조를 보인 걸로 보입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오늘 뭐 고민 생각할 게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본인 재판도 어저께 밤늦게까지 또 받았고 그렇죠. 오늘 골치덩이 같은 정유라 씨도 입국을 했으니까 뭐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을 가능성도 높았겠네요. 그렇죠. 박 전 대통령이 이제 불출석 사유를 밝히면서 했던 얘기가 하나는 나는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이 좀 좋지 않다라는 것과 그리고 내 재판 일정이 겹친다. 재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적용되기 힘든 납득이 되지 않는 사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단은 뭐 한 번은 좀 이렇게 위기를 넘겼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으로 사실 특검에서 강하게 의견을 피력한다면 재판부에서 다시 사실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예 뭐 저 재판에는 이제 안 나가는 것이다라고 보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양재희 변호사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유라 씨 걱정 없어 보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난달부터 이미 최순실 씨, 엄마 최순실 씨가 보낸 변호인과 귀국 전략을 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자, 강병기 기자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시죠. 네, 우선 앞에서 보셨던 그 영상에서는 정유라 씨가 뭐 엄마의 재판에 대해서는 일단 형 선고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만 들었지 제대로는 못 들었다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 법조 현장 기자가 취재해온 바에 따르면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지난달 4월 5일에서 9일까지 최순실 씨가 보낸 그러니까 변호인 정유라 씨의 변호를 맡아달라고 하면서 보낸 변호인이 직접 덴마크에서 정유라 씨를 만난 건데요. 어떤 얘기를 좀 나눴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한국에 가지 않으면 영영 미아가 된다. 죄를 청산하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겠냐. 그 엄마 의견도 같다라면서 최순실 씨의 뜻을 좀 이미 전달을 했고요. 그런데 정유라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젊은 청춘을 한국의 감옥에서 다 바쳐야 되는 거 아니냐라면서 우려를 나타내는 대화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우선 변호인이 한국에 가서 체포되고 구속되는 건 정해진 수순이다. 통과 의례다. 그러니까 이것을 피할 수 없다. 수사를 피할 수 없다라는 뜻을 전달을 했다고 하고요. 또 방금 또 이후에 좀 어떻게 좀 구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전략을 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대화를 나눈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난달에 최순실 씨가 변호사를 덴마크로 보냈고 그때서야 딸 정유라 씨 보고 들어오라 설득을 한 건데 어찌 보면은 정유라 씨의 당시 답변 내용, 자, 한국 들어가면은 네. 내 감옥에서 청춘을 다 보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도 했다라는 거네요. 순진해 보이기도 하는데 네. 자, 양재인 변호사님 여기서 궁금한 게 자, 최순실 씨가 딸한테 변호사를 보내서 들어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기 재판에도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일단은 최순실 씨는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는 마무리 단계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딸인 정유라 씨가 한국에 오더라도 어쨌든 정해진 대로 조사만 받게 되면 결국에는 결과가 그래도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올 것이다라는 이제 나름의 판단을 해서 이렇게 변호사를 보내서 그 송환에 응해라라고 얘기를 한 걸로 보이는데요. 최순실 씨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학사농단 부분이라든지 정유라 씨가 개입되어 있는 학사농단 부분 그리고 삼성에서 이제 말 특혜를 받은 부분 그 부분이 사실 상당 정도 재판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1차적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수순이라는 점 그리고 장시호 씨가 또 다음 달에 이제 구속기한 만료로 나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추가 기소도 안 하기 때문에 아마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장시호 씨도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내 딸인 정유라 역시 뭐 조사에만 잘 응하고 만약에 혐의점이 있고 만약에 처벌도 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이제 감수를 한다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더 딸의 새 출발에 있어서 의미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시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 재판도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는 상황이고 본인이 뒤집어 쓰고 있는 상 딸은 그렇게 큰 처벌을 받을 게 아니다라고 변호인들하고 상의했을 가능성도 높겠네요. 그렇죠. 네. 자, 최석호 기자. 근데 국내 송환을 계속 정유라 씨가 거부했었는데 이런 말도 했대요. 한국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다. 이게 일반인 상식적으로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이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법적 절차나 이런 것보다는 송환에 대한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양지민 변호사께서
뭐 거의 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보겠습니다. 최순실이 보낸 변호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순실이 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어디까지만 알았다 그래야 되고, 내가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라는 걸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정유라 씨가 이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상당 부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이 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진 않았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치밀하게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 이제 법적으로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삼성의 말을 이제 뭐 수혜로 받았다든지 수혜를 받았고 그리고 이화여대 입학한 것도 사실 가장 큰 수혜를 받은 게 정유라 씨잖아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제 내가 수혜를 받았다 그러더라도 그 범죄 혐의에 대해서 이제 고의가 있거나 아니면 방조를 했다거나 어느 정도 이제 책임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건데 변호인의 지시를 받았든 본인이 생각했든 간에 어쨌든 나는 그 책임 부분은 떨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정유라 씨 입장은 앞으로도 그래 내가 수혜를 받기는 받았지만 하지만 나는 이 모든 범죄 혐의에 대해서 난 전혀 몰랐고 다 엄마가 개입해서 한 것이고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사실 계속해서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근데 제가 스포츠부 시절에서 만났던 승마 선수들, 동료 선수들 만나면요. 밥 먹다가 좀 얘기가 나온 건데 본인이 삼성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 뭐 대기업을 통해서 지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좀 소문처럼 자기가 얘기하고 다닌다라는 소문이 좀 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만큼 자신에게 불리한 수도 있는 그런 소문인데 본인이 입을 열고 다녔다라고 좀 얘기가 소문이 좀 돌고 있었거든요. 그걸 봤을 때 이게 지금은 모른다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시지만 전략적으로 모른다고 했지만 이게 또 수사 과정이 진행되면서 좀 어떻게 튈지 모른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라는 그런 예측도 상당히 동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교 시절에는 지금 엄마랑 좀 다툼이 있으면서 폭로 기자회견까지 열겠다라고 또 얘기한 일화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접 노승일 부장이 나와서 사는 정유라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더라. 정보가 부족해서 한국에 가면 죽는 줄 알고 있더라. 그래서 본인이 죄를 청산하고 그냥 잘 살아보자 이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유라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내 젊음 그리고 내 청춘을 모두 감옥에서 바쳐야 하는 것 아니냐. 체포되고 구속될 각오는 돼 있지만 검찰 수사에서 내가 유죄가 나고 하면 나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거의 최순실의 재판은 구형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유라가 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받고 있는 혐의만 해도 세 가지입니다. 업무 방해, 이대 부정 입학 때문이죠. 그 다음에 제3자 뇌물죄, 삼성에서 승마 지원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그리고 국외 재산 은닉, 21살짜리가 4억이 넘는 본인 명의의 독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와 검찰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조차도 송환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민 변호사님, 그 정유라가 현지에서 언론과 인터뷰한 걸 보면 자신의 아들에 대한 굉장히 모종을 드러내고 나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근데 오늘 저희가 취재한 내용을 들어보면 한국에 가면 자기가 죽는 줄 알고 감옥에서 평생 있어야 되는 줄 알고 이게 더 두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사실 이제 나이로 보자면 어린 나이고 한 번도 이런 형사 절차에 있어서 당사자가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얘기했던 부분이 나는 아들과 같이 있는 것만 보장이 된다면 언제든지 한국에 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그게 이제 전략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제 아직은 그 덴마크 오늘 오기 전까지는 덴마크에 이제 있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무리 피고인이나 혐의점을 받고 있는 그런 피의자라고 하더라도 그 인권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아무래도 가면 박 전 대통령까지 지금 탄핵에 대해서 구속되어 있는 마당에 나는 당연히 구속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항소까지 해가면서 지연을 시켜오다가
그러다가 사실상은 지금은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세에 몰리게 돼서 결국에는 한국에까지 오게 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모든 판단이 엄마가 급파한 변호사가 설득한 결과라는데요. 국내로 송환된 정유라 씨, 억울하다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엄마 최순실 씨 재판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어머니 재판 내용을 하나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저는 하나도 전에 들은 것이 없어요. 검색도 안 해보셨나요? 거기에 대해서? 저 그 안에 갇혀 있어서 검색을 할 수가 없어요. 변호인 통해서 따로 연락 받으신 것도 없어요? 저희 어머니 일이요? 네. 뭐 어머니가 재판을 아직 형을 받는 재판을 안 하셨다 그것만 들었고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습니다. 국정농단 이런 과정들이 억울하세요? 제가 어머니와 전 대통령님과의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하나도 모르는데 일단 저는 좀 억울합니다. 자, 억울하다, 모르겠다, 엄마가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이렇게 일관하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전략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혐의를 받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